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1월 2일 오후 4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감사 결과는 그야말로 조작과 날조입니다. 윤어게인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조작과 날조, 거짓 선동, 망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호선 개인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주요 당직에 앉힌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지호 전 의원 페이스북 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이호선의 허위 사실 날조가 드러났다. 이재명이 아픈 백혜룡을 이용했듯이 장동혁은 아픈 이호선을 이용했다. 이제 장동혁이 책임질 시간이다. 자, 아픈 이호선을 이용했다, 아프다라고 표현했는데 백혜룡이나 이호선이나 똑같이 망상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행동이 정상이 아니죠. 자, 이번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내용이나 형식,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건 도저히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일 이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 딸랑 이 한 장이었습니다. 자, 이 한 장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너무나 허접해서 이걸 가지고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보도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나가야 할 자료는 없으면서 이 자료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호선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댓글 전문 1631건의 댓글을 전문을 그대로 PDF 파일로 올려버렸는데 무려 355페이지입니다. 당연히 보도자료와 함께 그 전체 게시글을 분석한 내용이 자세히 첨부되어서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게 정상이죠. 아니, 제1야당이 공보실, 홍보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기업이, 어느 정부 부처가, 어느 당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언론 브리핑을 합니까? 그러니 정말 전무후무한, 이건 정말 망신당하기 딱 좋은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네,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올린 그 1631건 그 게시글 전문을 보면은 이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그냥 실명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녀의 실명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뿐 아니라 정말 황당했던 건 하나 더 있죠. 아니,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의견이냐, 반론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또한 스스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호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2025년 언제요? 12월 29일. 자, 30일 발표했는데 해명할 기회를 언제 줬다? 그 전날, 하루 전날 29일에 어떻게 오전 한동훈 전 대표 휴대전화로 2025년 12월 30일 10시를 기한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지금 해명할 기회를 언제 줬다고요? 하루 전날. 그것도 뭘 통해서? 문자 메시지 띡 한 통 보내고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일처리를 한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징계를 권고한다고요? 징계하고 무슨 당원권 정지 이런 결정을 내린다? 이런 프로세스는 말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0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와, 정말 이 사람 수준이 바닥이구나 제가 한 번 더 느꼈는데 내용 보실까요? 자, 1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본인이 직접 생성하셨습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회원 가입한 사실도 없고 글을 쓴 적도 없다라고 1년 전부터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 이거 당신 본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망상을 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1,400건 정도가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쓰여진 게시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허위, 날조, 조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400건 안에는 다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 가족들과도 전혀 상관없는 타인,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로 그 다른 사람, 다른 한동훈이 쓴 글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진형구가 쓴 글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조작, 날조해서 발표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자, 이 질문에서 또 웃겼던 것은 4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자, 3번에서 진은정 등등 이 이름이 본인의 가족 실명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 즉 욕설, 비속어, 도배 금지 여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걸 질문하려면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글들이 이러이러한 글들이 있더라, 이 글이 뭔가 정책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시글들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자료를 주고 여기에 해명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자 하나, 문자로 딱 이렇게 단답형의 질문을 보내놓고 이걸 해명 기회라고 반론 기회를 줬다라고요? 이러고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제1야당의 어떤 감사 절차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수준 낮은 프로세스와 그 내용과 그것도 부족해서 조작과 선동, 이게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벌인 일의 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작의 핵심은 뭐냐? 박상수 전 대변인이 글로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당원 게시판 사건의 팩트는 명백하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쓰여진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고 대부분 문제성 글은 이것들이다. 가족들은 한동훈 대표를 총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기사 링크를 옮기는 글만 하루에 2-3개 썼을 뿐이다. 자, 가족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뭐가 문제죠? 게다가 지금 1631건 게시글 전부를 올려놨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그 부인 진은정 씨 그리고 딸로 보이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글이 너무나 점잖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주로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걱정하는 글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충원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칼럼이나 어떤 그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는 글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글이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자, 이것을 날조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 가족이 탈당한 이유, 가족의 동명이인이 쓴 것까지 포함해 숫자 부풀리기를 하였고, 한동훈 대표 동명이인이 쓴 것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고 조작하였다. 그 조작된 허위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 쓰고 언론은 그대로 보도를 하고 이름 있는 정치인들은 허위인 것을 알면서 조작, 날조된 문서로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겠는가? 자, 이게 정말 이 사안의 핵심,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호선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정말 싸질러 놓은 그 글은 여러분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해서 한번 보실 분들은 PDF 파일로 문제가 되는 게시글 1631건이 한 355페이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자녀로 보이는 그 가족들의 실명을 다 공개해 놨는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글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아마 딸이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자, 윤석열이 저지른 의대 2,000명 증원, 정말 의료 대란으로 갔죠. 이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글 하나 한번 보시죠. 제목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대통령실은 할 수 있는 정책적 묘수를 모두 짜내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좋은 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받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너무나 훌륭한 글이죠. 이거 의료대란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글은 이 당원 게시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닌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인 진은정 씨가 쓴 게시글인데 이것 또한 너무나 훌륭합니다. 사설을 끌어왔어요. 제목이 추석 고비를 넘겼을 뿐 의료진의 체력과 정신적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협의체 구성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의료개혁의 길을 함께 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너무나 훌륭한 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진은정 등등 이 한동훈 가족들이 올린 게시글이다 라고 해서 다 공개해버린 저 글을 유심히 보면은 누구를 비난하고 억지로 까내리고 이런 글들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 정말 조언,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여론이 악화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아주 훌륭한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죠? 자, 그러니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어떤 글, 어떤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이 익명 게시판을 색출하겠다는 그 발상도 어이없지만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정말 망상, 환자 같은 이 이호선 위원장이 벌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절차와 이런 엉터리 발표, 그 허접한 수준의 경악, 또 경악하게 됩니다. 허위, 날조, 조작,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함께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그게 정도겠죠. 감사합니다.